죽어야 사는 삼성, 가장 화려한 장례식.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는 말과 사야 한다는 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파운드리 적자는 현실이고 수주 가뭄도 현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삼성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큰 손들이 계약서를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 공장은 50%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공장에 갑자기 불이 켜진 겁니다. 그것도 아무 손님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20조 원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TSMC만 찾던 그가 왜 삼성의 손을 잡았을까요? 보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삼성만의 무기를 본 걸까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2나노 수율 6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 선을 넘는 순간 찍어내는 족족 현금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뿐입니다. TSMC, 그리고 삼성입니다. 중국은 EUV 장비조차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을 둘러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담긴 주식, 그 판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처참한 위기처럼 보이는 이 순간, 삼성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의 진짜 정체는 부활의 전야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반전 드라마의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꺼내보겠습니다. 텅 빈 공장이었던 그 정막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1장. 텅 빈 공장의 역설, 가동률 80%의 비밀. 1년 전 삼성 파운드리 공장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첨단 장부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절반은 멈춰 있습니다. 가동률 50%대, 그 정막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멈춘 기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계속되고 인건비는 나가고 유지비는 쌓입니다. 멈출수록 손해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동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식당에 갑자기 예약 손님이 꽉 찬 겁니다.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물량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가 낮은 구형 공정이 아니라 마진이 두툼한 첨단 공정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바꾸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들어오는 손님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을 들고 온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님들이 삼성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 납기?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모르면 지금 삼성의 반전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특정 선을 넘는 순간 공장의 경제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적자 공장이 현금 인출기로 바뀌는 마법 같은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수율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선을 조용히 넘어버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숫자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장. 60%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숫자.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서 전부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량품은 그냥 버립니다. 수율은 웨이퍼 하나에서 쓸 수 있는 칩의 비율입니다. 수율 30%면 10개 만들어 3개만 팝니다. 나머지 7개는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원가는 10개치인데 매출은 3개치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 이게 바로 1년 전 삼성 파운드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60%를 넘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고정비가 분산되고 불량 손실이 줄면서 수익 구조가 혁자로 돌아섭니다. 이 선이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삼성이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2나노 공정에서 수율 60%를 달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마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치밀하게 공정을 다듬었습니다. 화려한 발표 없이 실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수율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올라갑니다. 삼성이 욕을 먹으면서도 버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찍어내는 족족 돈이 되는 구조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갈수록 이익이 쌓이는 체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율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삼성 내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텍사스에서 20조 원짜리 전화를 걸어온 그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3장.
배신자 머스크? TSMC의 성벽에는 20조 원의 균열. 일론 머스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숫자로 생각하고 숫자로 결정합니다. 그런 그가 삼성 파운드리와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배신입니다. 수년간 최우선 고객으로 대우받던 머스크가 경쟁사의 손을 잡은 겁니다. 반도체 업계가 술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TSMC가 싫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머스크는 AI 칩 공급망의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TSMC 하나에만 의존하다 공급 차질이 생기면 테슬라, xAI 전체가 멈춥니다. 지진 하나, 전쟁 하나로 회사가 흔들리는 구조를 그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보험이라면 굳이 20조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지한 베팅입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실제로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수율이 올라가는 걸 가장 먼저 포착한 것도, 가격 경쟁력을 개선한 것도 머스크 진영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업계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TSMC 독점 시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겁니다. 큰 손이 하나 움직이면 다른 큰 손들도 눈치를 봅니다. 반도체 업계의 질서는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머스크가 문을 열자 줄이 생겼습니다. 그 줄 안에는 삼성의 오랜 경쟁자이자 지금 가장 급한 처지에 놓인 기업도 서 있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삼성을 선택한 방식은 머스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장. 인텔의 도박과 삼성의 맷집, 지름길은 없다. 인텔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 왕자를 지키던 그 인텔이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인텔은 3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로 직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단을 차근차근 오르는 대신 헬기를 타고 정상에 내려앉겠다는 발상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3나노에서 쌓인 실패 데이터가 2나노의 수율을 올립니다. 그 데이터 없이 뛰어넘으면 공정이 버티질 않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들어도 쓸 수 있는 칩이 너무 적었습니다. 공장만 돌고 이익은 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그 인텔을 테스트해본 것이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은 냉정하게 평가했고 냉정하게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성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베이스 캠프를 착실히 쳤습니다. 4나노, 3나노, 그 지루한 과정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수율 경쟁력이 됐습니다. 맷집은 공짜가 아닙니다. 욕먹고 적자 보고 포기하고 싶던 시간들이 쌓여 맷집이 됩니다. 삼성이 바로 그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인텔의 실패는 삼성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인텔을 믿었다 돌아선 고객들이 향한 곳이 삼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결국 검증된 곳으로 모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한 쪽에 주문이 몰리는 것, 이건 반도체 업계의 냉엄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TSMC를 두고 굳이 삼성을 선택하느냐는 질문,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5장. 30%의 유혹. 명품을 아울렛 가격으로 사는 법. AI 칩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H100 기준으로 개당 수천만 원입니다. 빅테크들은 이 칩을 수만 개씩 주문합니다. 그 구조에서 위탁 생산 단가를 30%만 낮춰도 절감액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조달 전체의 원가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단가는 TSMC 대비 약 30% 저렴합니다. 성능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명품 아울렛 수준인 겁니다. TSMC가 왜 비싸냐고요? 독점의 프리미엄입니다. 대안이 없으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갑이니까 오만해도 됩니다. 실제로 빅테크들 사이에서 TSMC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는 빡빡하고 가격 협상은 막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험이 반복됐습니다. 그 불만이 쌓일 때 삼성은 조용히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더 저렴하게, 더 유연하게, 더 협력적으로 접근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AI 경쟁에서 수조 원의 원가 우위를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 CEO는 없습니다. 가격과 기술이 모두 갖춰지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지금 삼성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런데 삼성의 경쟁 환경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외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가 삼성에게 열어준 공백이 얼마나 큰지 다음 장에서 차갑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6장. 거인의 몰락. 중국이 못 만드는 진짜 반도체. 중국은 지금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쌓고 인재를 모으고 공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수입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은 이 장비를 한 대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창고에 돈이 쌓여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돋보기로 회로를 그리는 것과 최첨단 레이저로 그리는 것의 차이, 그것이 지금 중국과 삼성의 격차입니다. 수치로는 10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뒤따라오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EUV 없이는 5나노 이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구조적 한계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삼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AI 시대에 필요한 최첨단 칩,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두 곳뿐이라는 겁니다. 대만과 한국, TSMC와 삼성. 이 두 곳 외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최첨단 AI 칩을 위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독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빅테크들 입장에서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TSMC에 줄 서거나 삼성과 손잡거나. 중국산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중국의 한계는 삼성의 기회입니다.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삼성은 공급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좁혀지면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0년 뒤 삼성을 지금과 같은 기업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10년의 약속, 메모리 그 이상의 괴물. 삼성하면 메모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식이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히 깨집니다. 삼성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어도 가격이 시황에 따라 출렁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반값이 되고 실적이 폭락합니다. 이 구조를 삼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풍작이어도 쌀값이 폭락하면 농부는 가난합니다. 메모리가 바로 그 쌀 장사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다릅니다. 주문이 들어온 설계를 정밀하게 구현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오고 단가 협상력도 높습니다. 삼성의 중장기 목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비중을 메모리와 대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매출 구조의 혁명입니다.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변동성 높은 사업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지금 삼성이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그래서 PER이 높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면서도 밸류에이션은 낮았습니다.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비중이 올라갈수록 삼성은 TSMC와 같은 눈으로 평가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지금 가격으로 삼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 변화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아는 것, 그것이 투자에서의 우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가속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은 지금 미국 텍사스 한복판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확인하십시오. 8장, 테일러의 역습, 게임 체인저는 지금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지금 삼성의 공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도체법, 칩스 액트, 수조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입니다.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싶은 미국의 전략과 삼성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빅테크들의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들이 칩을 주문할 때 공급사가 미국 내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기가 짧아집니다. 소통이 쉬워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미국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을 맺을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 가동 시점이 더 이릅니다.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싸움, 지금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은 아시아 공장과 미국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중 공급망을 가진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고객 입장에서 이건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대만 리스크가 불안한 기업들,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기업들이 삼성을 팩할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가동률이 오르고 수율이 안정되고 미국 공장까지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 파운드리의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 그것이 바로 삼성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위기라고 불렸던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조용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차례입니다.